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중수 원장입니다. 네, 안현주 원장입니다. 제일 흔하게 시술하는 시술인 보톡스에 대해서 특히 보톡스의 효과는 기존에 많이 얘기들을 해왔으니까 보톡스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혹은 부작용 이렇게 하면 피해갈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많이 시술하시는 게 턱보톡스니까 아무래도 사각턱 보톡스. 네, 사각턱 네. 보톡스니까 턱보톡스 부작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사각턱 보톡스는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저희가 시술하면서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부작용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작용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가벼운 종류의 부작용, 하나는 무거운 종류의 부작용인데 이 두 개의 경계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벼운 종류의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특별히 안 해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들을 가벼운 종류의 부작용이라고 하고요. 무거운 종류의 부작용은 적절한 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남거나 아니면 아예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들을 얘기해요. 보톡스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다 좋아져요. 가역적이라고 네, 하죠. 다 되돌릴 수 있는 거. 가역적이어서 아주 심각한 종류의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톡스가 독소라고 해서 그게 정말로 몸에 독이 되느냐. 물론 이제 치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왜 소주도 많이 마시면 독이 되는 것처럼 보톡스도 치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2000유닛 이상 맞으면 몸에 좋지 않은데 보통 사각턱 여기를 줄이는 보톡스를 50유닛 정도 맞거든요. 턱이 정말 크다. 여기 정말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런 무슨 사각턱 근육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100유닛까지도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는데 일반적으로는 50유닛에서 끝나니까 그럼 2000유닛이 얼마나 많은 용량인지 아시겠죠? 치사량 정도로 맞을 만한 그런 시술은 보통 병원에서 하지는 없죠. 않고요. 네. 네, 그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턱보톡스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좀 흔한 부작용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저는 볼거짐. 볼거짐. 네, 볼거짐은 네. 근육이 사각턱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저작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근육인데 간혹 가다가 너무 살이 없으신 분들이나 좀 나이가 든 분들은 광대 아래쪽이 좀 꺼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근육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그 꺼짐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근데 그거는 크게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긴 한데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부작용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결과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체에 해가 되는 건 아닌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제 소비자 보호원이나 이런 데 고발을 하셔도 보호는 못 받아요, 소비자가.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거는 그럴 수 있다. 너 체질 때문, 당신 체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능상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 돌아오죠. 그래서 해결책은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아주 소량의 필러를 여기 살짝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필러가 이제 흡수되는 시간, 체내에 흡수되는 시간하고 요 보톡스가 회복되는 시간이랑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엔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그걸 이용하기도 해요. 여기가 많이 꺼지시고 여기가 튀어나온 사람들은 여기 3자로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일부러 여기다가 보톡스를 넣고 여기다 필러를 넣는 건데 순서는 필러를 먼저 넣죠. 필러를 먼저 넣고 보톡스를 이렇게 넣으면 광대에서부터 위쪽으로 울퉁불퉁하던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어들면서 더 갸름해 보이고 라인이 매끈하게 연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알고 시술을 하면 그거를 피해갈 수 있을 뿐더러 혹시 생기더라도 더 예뻐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볼거짐이 너무 걱정이 되신다. 사각턱 보톡스를 맞을 건데 그런 부작용이 생길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시술 전에 미리 얘기만 해주시면 웬만한 선생님들은 다 말씀만 해주시면 좀 그거를 피해가는 방향으로 많이 놔주실 수 있거든요. 피해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너무 위에까지 약물이 확산돼서 생기는 일이라서 요 밑에 턱뼈 쪽으로 좀 붙여서 시술을 저희 선생님들이 해드릴 거예요, 원장님들이. 근데 여기까지 붙여서 내려서 시술을 했는데도 볼거짐이 심하다 그러면 필러를 좀 고려를 하시던지 아니면 하시면 안 좋아요. 아예 안 하시던지. 또 두 번째로 이제 또 많이 발생하는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가 저는 엠보싱 현상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요. 알사탕 본 것처럼. 네. 이렇게 설명해 제가- 드릴게요. 네. 어금니 꽉 물어보세요.
근육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보통 여기를 어떤 식으로 시술하냐면 의사분들이 3포인트로 나눠서 시술하거나 4포인트로 나눠서 시술을 해요. 주사를 하나, 둘, 셋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유닛을 시술한다 그러면 25유닛, 한쪽에 25유닛을 놓잖아요. 25유닛을 대략 8유닛씩 3등분을 해서 여기 8, 여기 8, 여기 8, 3등분을 해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들어가니까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세 군데 들어간 부위는 근육이 이제 이완이 되는 거죠. 보톡스로 인해서 마비가 돼서. 근데 약물이 아직 확산이 안 된 곳은 보상성으로 비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근섬유들이 힘이 빠지다 보니까 모든 힘이 남아있는 그 힘이 통하는 거기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만 신기하게 알사탕 문 것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드문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케이스를 겪었어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어떻게 서치해서 오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다른 시술 다 잘 해드리고 여기만 한 군데 알사탕 문 것처럼 이렇게 됐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저도 가끔 만듭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확산은 일어나니까 시간이 지나서 점점 그냥 냅두기만 해도 없어지는데 그게 만약에 이렇게 씹었을 때 너무 볼록하게 알사탕 문 것처럼 올라오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병원 내원해 주시면 여기에 뭐 한 10유닛 정도 다시 놔드려요. 그러면 거기가 풀어지면서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그게 신체에 이상을 초래하지는 않아요. 보기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부작용 중에서는 가장 심각한 케이스는 입꼬리 문제. 입꼬리 안 올라가는 올리고 거. 내리는 문제가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씹는 근육이라는 게 입을 이렇게 닫아주는 근육이거든요. 여기 달려서 이렇게 움직여주는데 요거 말고 옆에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육에 보톡스를 놓다가 어떤 사람은 이게 근육이 조금 안쪽에 달려있기도 하고 아니면 확산이 좀 과하게 돼서 이쪽으로 보톡스가 내려가면 이 근육이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안 움직이니까 이쪽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생기실 수 있어요. 약 한 달 정도 가거든요. 안 웃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근데 이것도 드물긴 한데요. 간혹 생기고요. 만약에 내가 약간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웃는 연습을 강제로 많이 해주시면 그나마 빨리 돌아옵니다. 근육은 안 쓰면 위축되고 많이 쓰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돌리려면 그게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예, 이, 오, 우 이거 많이 해주시면 돼요. 아, 예, 이, 오, 우. 그 다음에 웃는 연습을 강제로 많이 해주시면 그나마 빨리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따뜻한 수건으로 온찜질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 그나마 조금 빨리 네. 돌아올 수 있죠. 이게 의사들이 여기를 일부러 타겟팅해서 여기를 놓은 게 아니고 이쪽을 타겟팅해서 놓다가 일부가 흘러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용량이 보통 적어요. 그래서 보통은 2주 안에 다 돌아오고요. 길면 4주. 정말 보톡스에 감수성,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들, 그러니까 너무 약발이 잘 받는 분들도 맥시멈 2달입니다. 근데 후유증은 전혀 남지 않아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되게 좀 스트레스는 받아 하시죠. 네. 가벼운 부작용이라고 우리는 의사들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직접 경험했을 때는 전혀 가볍지 않죠. 제가 예전에 한 5년, 3년쯤 전에 대한항공 준비하시는 분,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승무원들의 웃음은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웃는데 승무원들은 광대를 사용해서 활짝 웃어야 되거든요. 한국 승무원들이 특히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여기 광대가 좀 크신 분이어서 여기를 좀 줄여달라고 해서 제가 여기도 살짝 놨는데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밑에까지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면접 보기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저 때문에 조금 고생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의사들도 참 되게 너무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너무 어쩔 수가 없는데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게 네. 사람마다 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발생하는 일이 많긴 한데 되게 답답할 때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동안 고통받으신 수많은 분들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많은 환자를 보니까 아니 이게 마음에 담은 얘기를 맞아, 한 번은 하고 사실 싶었어요. 네. 지금도 간간히 뭐 한 달에 한 번씩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들 계세요. 워낙 많이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드리거든요. 그거는 약속드릴 수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과. 네, 마음속에 제가 약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병원에서 피부 레이저도 하고 보톡스도 하고 필러도 하고 실리프팅도 하고 뭐 리프팅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보톡스가 어려워요. 보톡스를 책에 보면
처음에 의사들이 쓰는 교과서 보면 해부학 이렇게 그냥 근육 이렇게 얼굴 근육 이렇게 있고요.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어요. 여기다가 보톡스 넣으라고. 그 다음에 숫자 써 있어요. 2, 1.5, 1.5, 2 이렇게 써 있냐면 그게 뭐냐면 여기에 2유닛 넣으세요. 1.5 유닛 넣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건데 그걸 그대로 넣으면 망해요. 왜냐면 20대 초반도 해달라고 오죠. 30대도 오죠. 40대도 오죠. 70대도 오죠. 80대도 오는데 다 다르게 해야 되고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약물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50대라도 똑같은 용량을 놓으면 다 똑같냐 결과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친구분 둘이 50대 친구분 둘이 왔는데 보톡스를 둘이 똑같이 했다. 그러면 결과가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근데 얼굴만 보고 제가 그거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 오신 분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시술을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정해진 용량의 대략 한 80%만 써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자연스럽거나 그 이하가 되게 약간 아쉬움이 남게 어색한 건 없게 과하진 않게 특히 주름 보톡스. 그 다음에 2주 정도 지나서 효과가 다 나타났을 때 아쉬우면 오세요 해서 부족한 부분만 리터치를 하는 거예요. 부작용을 어쨌든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저희 병원의 비법 아닌 비법이에요. 대신에 일은 2번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바쁜 거예요, 사실. 뭐 환자가 엄청 많다기보다 한 명의 환자가 오면 보통 2번씩 다 봐주거든요. 그래서 바빠지는 거라.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 맞으러 오셨을 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누워있으면 안 되나요? 2시간 동안 누워있으면 안 되나요? 2시간 동안 밥 먹으면 안 되나요? 껌 씹으면 안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10년 넘게 해보니까 이제 뭐 예전에는 보톡스가 워낙에 비싸서 되게 조심하느라고 그랬는데 약물 주사를 맞고요. 약물 확산이 어느 정도 되려면 좀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초기에는. 원장님들마다 되게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뭐 확산되는 게 좋다고 빨리 확산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은 나가서 껌 사서 30분 동안 씹으세요라고 권장하는 분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원장님들은 아예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만지지도 말라 그러고 이제 막 문지르지도 말라 그러고 사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냥 주사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손님들이 뭐 그 이후에 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교과서에 그런 게 있었어요. 누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뭐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누워있지 말게 하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의 교과서는 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톡스 맞고 누우셔도 됩니다. 바로 누우셔도 돼요. 앉아서 있으셔도 되고 서 있으셔도 네. 되고 뭐 위치는 네. 뭐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식사하셔도 되고 껌 씹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껌을 씹거나 오징어를 너무 많이 먹거나 이러면 자꾸 움직이니까 이게 보톡스 효과가 좀 빨리 풀릴 수는 있죠. 근데 예전에 보톡스 뭐 50만 원, 80만 원 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만 효과가 아까우니까 지금 뭐 3만 원, 2만 원 이러는데 그거를 굳이 뭐 오히려 엠보싱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엠보싱 현상이 좀 자주 발생한다 하시는 분들은 껌을 씹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확산이 좀 빨리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부담 갖고 그렇게 예민한 시술이 아니에요. 네,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턱 보톡스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마 미간 보톡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끊어볼까요? 이 정도 되잖아요. 네, 보톡스 한 편은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건 사각턱 보톡스 부작용 얘기고요. 실제로 이것보다 이마 보톡스나 눈가 보톡스 어색한 거 부작용이 훨씬 많거든요.